네, 이승석 대표와 함께 마지막 한 주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미국 쪽하고 또 중국 쪽에서 훈풍이 좀 불어와줘서 우리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 급락의 충격을 좀 벗어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동향 이 시간 통해서도 이제 소매 판매가 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뭐 예상보다도 더 좋게 나와서 역시 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습니다. 뭐 미국은 뭐 이전에도 표현했다시피 뭐 골디락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최근 경제 지표 좋고 또 경기 동향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마감 이제 끝났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상세한 세부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내용을 내년도 이제 경제 운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 또 시장이 또 우려했던 부분은 역시 뭐 내년도에 중국의 통화 정책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였는데 중국 정부가 좀 이례적으로다가 신축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서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이 조그만간에 이제, 뭐 예금 이자율이나 또 내지는 지급 준비를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신축적이라는 표현을 쓴 게 가장 그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경기가 안 좋으면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할 것이고 또 너무 과열 기미가 보이면은 좀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니까 중국 정부가 이전과 달리 굉장히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경기를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 중국의 경제 동향은 우리한테 미치는 또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 좀 훈풍이 불어주는 상황이고 또 아시아 증시에도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쨌든 어제 옵션 만기 때 좀 선물 옵션 만기에 좀 기분 나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글쎄 2010년도 도이치증권 사태하고 좀 비슷한 추이까지라고 이렇게 뭐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CS증권 창구 쪽으로 다 해가지고 장 5장 들어가지고 대규모 매도가 쏟아져 나왔고 거래소 쪽에 대형주들의 그 매도 창구 1위부터 3위 정도를 보면 CS증권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쪽 그 자금이 좀 일거에 빠져나가면서 어제 또 하필이면 또 선물 옵션 만기인 날 그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다 크게 변동성을 보이게 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쁜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좀 이제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나오고 있다. 뭐 오늘 시장을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지금 말씀해 주신 미국 소매 판매 괜찮았고 뭐 미국 지수가 오르다가 조금 상승폭은 반납했지만 올랐고 그다음에 뭐 중국 쪽에도 뭐 좋은 소식이 나왔고 이런 것에 비하면 그건 하락폭에 대한 반등, 강도 폭 이런 거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아직은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이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또 다시 시한폭탄으로 작용될지 여부가 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스가 어제 증시가 7% 또 급락세를 보이면서 아직도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가 지금 현재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데 최근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더 시한폭탄화될 가능성이 있는 쪽이 제가 보기에도 좀 러시아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어제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최근 유가가 급락하니까 러시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국부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세를 보이게 되고 이러니까 러시아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금리를 계속 지금 현재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러시아의 재정 건전성이 약해지게 되고 또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뭐 경제 정책 운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지겠죠. 글쎄 뭐 디폴트라는 얘기까지 여기서 지금 아직은 끌릴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현재 다시 수면 위로 그러니까 위험의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 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좀 약간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좀 이 부분을 타개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게 좀 어제 유럽 증시 쪽에서도 좀 우려감을 선사했었고 우리도 아직 뭐 이런 대내외적으로다가 불안감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오르지는 못하는 양상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그 저점을 1915를 기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걸 또 하방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요. 일단 뭐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FOMC 회의 전까지 급격한 조정은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단기 저점을 찍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 증시가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봐야 현재는 2100포인트 넘어가기 어렵다는 얘기 그 당시에 자주 했었는데요. 최근 3분기 실적만 가지고는 2000포인트가 또 결코 싸지가 않다는 얘기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추정치,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죠. 12월 달 이제 중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4분기의 기업에 대한 실적의 평가가 나오겠는데, 현재 예상 수치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약 한 8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현대차도 2조 원 영업이익을 복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때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아주 뭐 대거 깎아먹었던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뭐 흑자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요. 뭐 적자만 보지 않는다면 약 또 1조 9천억 원 정도가 룸이 생기니까 한국의 4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으로다가 이제는 1900포인트 초반권이면 싸지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상으로 놓고 본다면 1900포인트 쪽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 되게 되고, 적정한 주가 수준은 오히려 제가 현재 분석하기로는 199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정도는 돼야지 한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고유한 밸류에이션의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지만, 글쎄 뭐 시간 차이를 두고는 이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지수나 가격 조정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거고, 사실 그렇다고 저평가 국면이라는 것이 무조건 저평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동인 요인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FOMC 회의는 악재일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겠죠. 그럼 아래쪽으로도 가능성이 뭐 열려 있는 아쉽다고 거 볼 수는 없겠죠. 뭐 예. 일시적인 쇼크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라는 그 문구가 만약에 이번 12월 달에 빠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증시, 특히 요즘에 이제 이머징 마켓 증시들이 보편적으로 좋지가 않은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특히 남미 증시 좋지가 않은데요.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만약에 빠질 경우에라면, 물론 미국 연준이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 빠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렌 의장이 이 문구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조기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장을 달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래도 문구가 빠진 거에 대한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일시적인 쇼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이 문구가 이번 달 12월 달에도 유지가 되는 경우에라면 오히려 굉장히 빠른 템포의 불확실성 제고로 인한 증시 반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다음 주 FOMC 회의는 어떻게 본다면 호재도 될 수 있고 어떤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어쨌든 12월 달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전까지 국내 증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은 가운데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 반등 정도 내외에서의 등락이 좀 엇갈리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코스닥이 지수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지금 현재 증시 어떤 전반적인 그 수익률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도 올 한 해를 놓고 볼 때 코스닥이 아직도 수익이 좀 나은 편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뭐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기는 좀 어쨌든 너무 가격이 싸고, 또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196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식을 샀다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역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은 뭐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기보다는 바닥권에서는 파생부터 보통 돌리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수급 요인으로 본다면 딱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기관들은 오늘 주식 사주고 또 외국인들은 선분을 사주니까 이쪽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면 싼 거래소 쪽보다는 지금 현재 아직도 그래도 비싼 코스닥 쪽에서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확정을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은 자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국내 기관이 이쪽의 수급이 약화되는 주요한 원인이겠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소 쪽은 올라도 또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업종별 흐름 보게 되면 오늘 보험주, 대형 보험사들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요즘에 다시 주식을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안 파는 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하고 이제 보험인데요. 보통은 이제 은행하고 보험은 금리 인상기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11월부터
12월 동안에 가장 많이 산 주식을 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IT 업종 이쪽하고 그다음에 은행하고 보험 업종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왜 이런 현상을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시 내년도를 바라보는 미리 사전적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내년에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도 시중 실세 금리가 좀 따라 올라갈 거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금리를 우리가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상 압박은 강해질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관련해 가지고 수혜 업종에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아마 은행하고 보험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인 포석으로다가 은행과 보험 쪽을 좀 주로 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즘에 보게 되면 밀려도 바로바로 좀 오뚜기 같이 바로바로 일어서는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금일도 가장 좋은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밌는 건 또 이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학주하고 정유주가 그래도 나름 선방해주고 있죠. 이 부분도 역시 1차적인 큰 충격은 피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이전보다는 작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충격이 좀 다소 좀 완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오늘 특징 업종으로 이제 꼽을 수 있겠고 코스닥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그 종목별로 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웹젠 같은 경우는 하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상한가로 전환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루만 해도 주가 변동성이 뭐 거의 30%입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의 전반적 분위기를 본다면 많이 오른 종목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오른 쪽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시장을 보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서 국내도 이제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실세금리요, 기준금리 아니더라도. 근데 사실 최근 한은이 굉장히 압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 경기 활성화를 해서는 막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실제로 은행, 보험 이쪽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금리를 우리가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상당 기간이란 문구가 삭제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시중 실세 금리는 따라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12월 달 들어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가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약간 그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위험자산 쪽에 요즘 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안전자산 쪽에 대한 선호 심리가 늘어나서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다음 주 FOMC에서 이 문구가 빠질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따라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이래 되면은 아무래도 뭐 전체 업종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은행하고 좀 보험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움직임 점검해보죠. 예, 아시아 증시는 오늘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 초에는 상승 출발 이후에 현재 약보합권 전환된 거 외에는 모든 나라가 거의 대부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엔화 가치가 좀 다소 약세를 보인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현재 1%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호주는 오늘 좀 약간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오후장 들어서 0.2% 밀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3,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좀 숨고르기 양상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보합권 정도, 그다음에 대만 강세, 그리고 한국 증시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세폭은 현재 0.5% 정도대에서 0.3%대로 좀 줄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증시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달리고 있다 이렇게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주말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유로존 쪽에서 오늘은 좀 더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뭐 이쪽은 그렇게 뭐 크게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가가 하락하니까 아무래도는 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전 달보다도 그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예상치 형성돼 있고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쪽은 계속 좋습니다. 이전 달에도 상당히 호전된 수치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예상치 형성돼 있고 또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유로존 쪽에서 오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수치가 되겠는데, 글쎄 이쪽이 뭐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뭐 유로존이 요즘 워낙 뭐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산업, 이 제조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경기 호전 여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에는 0.6% 정도 증가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0.1% 그러니까 증가폭이 축소는 됐습니다만 상승 추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니까 오늘 유로존 쪽의 산업 생산이 0.1%니까 플러스만 나온
올라온다면은 유럽 증시가 뭐 반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됩니다. 뭐 대체적으로 본다면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금요일날 오늘 밤 같은 경우에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뭐 미국 증시는 뭐 약한 반등 정도, 또 유럽 증시도 보합권 내외 정도의 혼조를 볼 것으로 현재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급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쪽 뭐 어저께까지는 좀 외국인 수급 아직까지는 뭐 견딜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어떤가요? 뭐 어제보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뭐 주식을 갖다 대거 7천억을 매도를 하고 뭐 또 선물 매도가 나왔지만 극한 상황 쪽으로 다 몰리진 않았고요. 마감 직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 쪽의 수급은 다소 좀 풀리는 양상을 나타내줬죠. 준비된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은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수급 기조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을, 그러니까 수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다소 좀 완화되는 상황이겠고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이제 차월물 쪽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파생해서 그 포지션을 구축하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장 마감 동시효과 때, 그러니까 12월물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시 50분 이후부터 3월물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돼줬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옵션 시장 쪽에서도 콜 옵션 매수, 그다음에 풋 옵션 쪽은 매도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증시의 반등이 좀 예고된 수급을 갖다 나타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갖다 현재 외국인들이 좀 시간이 갈수록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2,5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도하는 규모만큼을 선물을 사주고 있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게 되면은 제로 정도 수준이 되겠고, 옵션 쪽에서는 약간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쪽에 이미 선제적으로 구축한 걸 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악화된 수급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 수급은 아직도 0 이하권에서 좀 안 좋은 수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장 안 좋았던 수급에 대비한다면 오히려 어제하고 오늘은 좀 나아지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으로 본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요? 어떤 변화점이 있습니까? 뭐 시장 자체에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닥이 좀 더 오히려 좀 불안감이 좀 그렇죠. 있죠. 예, 코스닥은 아무래도 예. 직전 저점이었던 530포인트대권까지 거의 밀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지수권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먼저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530포인트, 명목상으로 530포인트가 전저점인데요. 이 530포인트보다도 이 535포인트 쪽을 내려가기만 하면 반발력을 줬던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다가 535포인트를 이탈했으니까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거래일까지 이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이전에도 보게 되면 535포인트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바로 올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는지 여부를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닥 쪽에서는 이 기관들 쪽의 수급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보다도 오히려 지수 움직임이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겠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이보다는 좀 낫습니다. 뭐 이걸 기술적 분석, 뭐 캔들 분석에서 본다면은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어제 강력한 좀 장대 음봉이 발생한 이후에 그 음봉 내에서 양봉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캔들 분석으로 본다면은 잉태형의 모양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강도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뭐 강력한 상승 전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과매도권역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뭐 증시가 최근에 보게 되면 과매도 내려간 이후에는 반발에 한 번 정도씩,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좀 예고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전략 세워주시죠. 자,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무조건 줄이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손절매를 하고 주식을 설령 줄여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주 주초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많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940에서 50 정도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미국의 FOMC 회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쯤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주식을 약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1920포인트가 갖는 기술적인 상징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20포인트를 하단 지지선, 반등하게 되면 이전에 다시 또 저항권력을 다시 좀 약간 하향을 해가지고 1960포인트를 저항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뭐 현재 뭐 지난번에 좀 위에서 잘못 늘려놔가지고 저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반등 시에 좀 줄일 수 있는 구간까지는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은 뭐 주식을 갖다 어쨌든 적어도 최소한 8구간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외국인이 팔아서 이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에 다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으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만 눈에 띄는데요. 샘표식품하고 KC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KC라는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하한가까지 기록하는 약세를 한번 보였습니다만 최근 다시 저점에서 이제 주가가 하방 경직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다소 기관하고 같이 동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좀 여전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옵트론텍, 인터플렉스, 코나이, 위닉스 등이 있는데요. 요즘에 코스닥 쪽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공통적으로 좋아지는 대표적인 업종군을 본다면 이 핸드폰 관련주들 쪽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옵트론텍이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인 핸드폰 관련주인데 이들 종목들은 요즘에 굉장히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주가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관심주로 선정되었던 SK 하이닉스, 알톤 스포츠 대상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오늘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대상은 이제 이번 주에 2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예. 목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좀 그동안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 가지고서 좀 반발이 예상되고 대략 단기적으로 한 15% 내외 정도 수익은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에 상당히 좀 크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볼 때는 목표가 한 34,000에서 5,000원 정도까지 아직은 좀 크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한적 반등 정도만 우선 좀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안 좋았던 게 이제 알톤 스포츠인데, 그래서 뭐 다른 요인, 악재성 이슈나 뭐 실적이 악화됐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요즘에 추위가 맹위를 떨치다 보니까 대외 활동이 좀 이제 부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자전거 안 탄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전거가 좀 안 팔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0,000원 정도권 오히려 초반까지 밀린다면 저가 매수도 오히려 가능하겠고요. 최근 이 종목 주가는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는 뭐 저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처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린 다음에 주가가 5만 원 부근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제 좀 밀렸죠. 오히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정도권 초반권이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또 해봐도 된다고 보여지니까 여전히 국내 증시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가장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배경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니까 쉽게 버리고 또 포기할 종목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승석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한 주는 이번 한 주보다 좀 더 나은 한 주를 기대하면서